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편입니다. 제11회 모의 문제 중 두 번째 거래 입력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에 앞서서 거래 입력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재무회계 파트입니다. 계정 과목은 KIFRS 계정 과목을 따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을 우리가 KIFRS 계정 과목에서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명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KIFRS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문항수는 9문항이 되겠습니다. 점수는 각 4점씩 해서 36점을 획득하실 수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이 7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입고 입력은 상품을 구매 또는 매입이라고 얘기하죠. 했을 때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고 입력을 통해서 매입 매출 전표로 전송합니다. 전표 자체를 즉 회계 모듈로 전송을 함으로 인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형성이 되고요. 출고 입력은 판매, 매출에 해당이 되겠죠. 자, 매출할 때도 상품이 나가면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송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활성화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입고 입력이 한 문제, 출고 입력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요. 각종 재장부를 통해서 잔액을 알아본다든가 거래처의 내용을 알아본다든가 이럴 때 합계잔액 시산표 등 재장부를 조회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되는 내용들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채권은 일반 채권이 있고 매출 채권이 있죠. 그래서 받으러옴,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 기타는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채무, 일반 채무와 매입 채무, 즉 지급어음, 외상 매입금, 일반 채무는 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그다음 금융거래처는 대부분 은행과 관련된 거래처, 예금과 관련된 거겠죠. 이런 거래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 중요합니다. 거래처 코드로 입력을 한다. 거래처 이름만 입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코드가 반드시 걸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자어음 또는 약속어음, 즉 어음관리라고 하는데 이 어음은 반드시 자금관리인 F3키를 이용해서 어음 번호와 만기일 등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으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2.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를 입력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 라고 인식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문항입니다. 8월 2일 상품을 매출하고, 자, 상품을 팔았습니다. 팔았으니까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전송을 하죠. 전송을 하면 매입 매출 전표까지 옵니다. 전표 입력 메뉴까지 오게끔 되어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다. 즉 전자 여부를 체크를 어디서? 그렇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1. 전자 입력을 넣어줘야 되겠죠. 대금 중 1,350만 원은 보통예금 외환은행으로 회수하고
잔액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자, 한 달 후에 받기로 한 거는 외상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공급자는 우리 회사인 자연사랑 주식회사고, 그러면 사갖고 간 회사는 공급받는 자가 되죠.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코리아입니다. 물건은 8월 2일 날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됐고요. 3,450, 345만 원의 부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장롱과 소파를 샀고요. 현금란에 1,350, 요게 보통예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외상은 외상 매출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판매관리의 출고 입력을 통해서 회계 탭에 매입 매출 전표까지 이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관리의 출고 입력 8월 2일입니다. 건별로 하기 때문에 건별 과세 가고요. 거래처는 코리아입니다. 보통 예금과 외상이 섞여 있죠. 그래서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혼합. 상품, 더블 클릭 또는 F2 눌러서 장롱, 수량은 12개고요. 250만 원이네요. 그러면 공급가액 3천만 원에 300만 원의 부가세가 붙었습니다. 두 번째 상품입니다. 소파이죠. 자, 소파 5개 90만 원이고요. 450만 원, 45만 원.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예금란입니다. 자, 예금란에 1350 입력하시고, 그러면 외상란에 있는 금액이 수정이 될 거예요. 외상은 2,445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칸을 체크하시고, 또는 여기 2개 다 체크하셔도 됩니다. 몽땅 다 체크하신 후 전표 추가, 그리고 반드시 전송을 눌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송. 그리고 상단에 전송 확인 꼭 하세요. 회계 모듈에 오셔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8월 2일입니다. 장롱 외 이렇게 해서 복수거래, 그리고 출고 입력을 통해서 매출 전표가 발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은 그렇죠. 여기 전자란에 1 전자입력 해주시면 되겠고요. 혼합의 분계를 봤을 때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두시고 대변의 상품 매출 그대로, 보통 예금은 1350인데 코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금융거래처가 걸려야 되잖아요. 금융거래처는 어디가 걸리죠? 외환은행 보통예금 통장이 걸려야 됩니다. 자, 외환은행 보통예금 통장, 요렇게 수정, 여기를 수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을 놓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8월 4일 상품을 구입하고, 이번에는 상품을 사갖고 왔네요. 그죠? 자, 그럼 매입이죠. 매입 때문에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송을 하고 매입 매출 전표까지 옵니다. 전표 입력.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아 왔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서, 그렇죠, 전자입력 꼭 해주셔야 됩니다. 대금 중 400만 원은 당좌수표 시티은행으로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되겠죠. 당좌예금. 거래처는 시티은행. 잔액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입니다. 어디서 사갖고 왔냐? 남부원목이라는 회사에서 사갖고 왔고요.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예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면 매입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4일 날 식탁 세트를 사갖고 왔고, 장식장, 그리고 책상 세트를 샀네요. 그리고 수표란에 400만 원이 체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 관리에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회계 모듈의 매입 매출 전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관리에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 8월 4일로 오시고요. 건별 과세입니다. 거래처는 남부 원목이죠. 남부 원목. 지급 구분은 외상도 있고 당좌예금, 즉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혼합입니다. 상품 더블 클릭 또는 F2 하시고요. 식탁 세트 15 40만원의 단가가 있고요. 두 번째 상품입니다. 장식장이네요. 장식장 10개 30만원. 품목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하세요. 상품 책장 세트입니다. 책장 세트 10개 12만원.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수표란에 40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외상란에 722만원 입력이 됐습니다. 자, 상단을 체크하시고 여기만 체크해도 돼요. 전표 추가. 반드시 전송까지 하셔야 됩니다. 상단의 전송을 확인한 후 회계 모듈에 매입 매출 전표 오셔서 8월 4일로 조회를 합니다. 그럼 입고 입력을 통해서 매입 전표가 발행됨을 알 수 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래서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입력 꼭 넣어주시고, 분계는 당좌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예금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래처가 그렇죠. 남부 원목이 들어왔죠. 이걸 뭘로 바꿔요? 시티은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시티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바꿨습니다. 외상 매입금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차변의 부가지세 대급금 상품 그대로 두면 됩니다. 다만 당좌수표를 발행했을 때 그렇죠. 당좌예금 거래처를 꼭 걸어준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8월 7일 상품 보관 창고 신축을 위해 주식회사 불임건설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번 달 이자 120만 원이 보통예금 외환은행 계좌에서 인출되다. 자, 이자가 나갔습니다. 12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돼서 나갔는데, 회사에서 이자를 자본화하게 되면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런 단서 조항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오셔서 8월 7일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은 12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인데 외환은행이죠. 외환은행 걸어주시고 보통예금 12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8월 10일 한도물산 주식회사에 6개월간 대여한 대여금. 자, 6개월간 대여를 해줬다라는 것은 그렇죠.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 5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 이자는 이자 수익이고요. 미수 수익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아, 지난 결산에 이자를 받지 못한 게 있어서 미수 수익으로 책정을 해놓은 게 있었다는 거군요.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보통예금 외환은행에 입금하다. 자, 현금으로 받아서 외환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보통예금이 늘어나야 되죠. 자, 그럼 일반 전표 8월 10일 차변에 보통예금입니다. 외환은행
외환은행 보통예금. 얼마 들어왔어요? 500만원과 60만원이 들었죠? 자, 560. 대변에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은 한도물산입니다. 한도물산 꼭 걸어주셔야 돼요. 500만원. 대변에 미수수익을 먼저 정리해야죠. 자, 미수수익 정리하겠습니다. 미수수익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20만원. 그럼 나머지가 그렇죠. 이자 수익이 되겠죠. 즉 60만원에서 20만원을 뺀 40만원이 올해의 수익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560, 대변의 단기대여금 반드시 한도물산 코드 걸어주시고요. 미수수익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자 수익으로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8월 15일 대표이사 박성진이 개인용으로 사용할 가전제품 TV를 200만원에 롯데마트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은 회사, 법인 신용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하다. 개인적으로 쓴 비용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샀으니까 네, 어차피 공제받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는 국민카드고요. 금액은 200만원.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오시고 8월 15일입니다. 차변에 이거 비품으로 하시면 안 돼요. 개인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박성진 개인용. 그래서 얘는 가지급금. 그리고 거래처는 박성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가지급금 박성진 20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인데 어디에요? 국민카드. 롯데마트 아닙니다. 왜? 카드사에 돈 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국민카드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돈을 쓴 경우에는 물건을 산 경우 가지급금으로 정리하고 가지급금에는 본인의 즉 대표이사 이름으로 걸어놓는다. 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합니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8월 20일 신입사원들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90만원과 90만원 중 소득세 29,700원을 제외하고 잔액은 보통예금 외환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교육훈련비가 되겠죠? 자,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뗐답니다. 자, 요거는 원래 강의를 한 강사료가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으로 정리해 놨다가 다음 달 10일에 그렇죠. 국세청에 납부하시면 되겠죠.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8월 20 차변에 교육훈련비 800번대 교육훈련비 금액은 90만원. 대변에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은 29,700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외환은행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87만 300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교육훈련비로 정리하고 소득세 등 즉 강사한테
원천징수한 거죠. 그래서 예수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문항입니다. 8월 25일 주식회사 한생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 토지를 취득했네요. 7천만 원은 시티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주식회사 한생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3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이전 등기 시 취득세, 수수료,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총 얼마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7천만 원은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 2천만 원은 3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아, 토지를 9천만 원 주고 샀네요. 9천만 원 주고 샀는데 취득세와 수수료는 그렇죠.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취득원가에 포함. 그러면 토지의 가격은 9,500만 원이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 전표 8월 25일로 오시고요. 차변의 토지입니다. 토지는 9,500만 원. 대변의 당좌예금은 시티은행이에요. 자, 시티은행 걸어주시고 얼마만큼? 7천만 원만큼. 돈을 30일 있다가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그런데 토지는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지급금. 거래처는 한생이죠. 주식회사 한생입니다. 한생. 2천만 원. 취득세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시고 5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항입니다. 진수가구 주식회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거음. 자, 진수가구는 거래처가 되겠죠. 그래서 보관하고 있다라는 건 받으러옴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관 중인 약소거음. 받으러옴. 받으러옴 딱 하면 뭐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F3. 즉 자금 관리를 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음 번호는 아자의 2001-1001-1001. 만기는 2021년 9월 10일. 지급은행은 농협은행. 3천만 원을 시티은행에서 할인받고 돈이 필요해서 할인을 했군요. 할인받고 할인료 35만 원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당좌예금 시티은행 계좌로 입금되다. 자, 여기에 단서 조항을 하나 더 붙여줘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단, 매각거래로 간주한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없어도 그냥 매각거래로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인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매각거래가 있고 차입거래가 있어요. 매각거래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할인료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차입거래는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이 나오고요. 받으러움이라고 나오지 않고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정리하는 게 차입거래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문제에서는 할인료를 매각거래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정리할 겁니다. 처분 손실. 자, 그럼 일반 전표 8월 27일로 오시고요. 차변을 먼저 하셔도 되고 대변을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차변 먼저 할까요? 당좌예금 하겠습니다. 시티은행 3천만 원에서 35만 원을 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되나요? 2,965만 원이 되죠.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936번에 있어요. 자, 엔터, 스페이스바 눌러서 엔터, 엔터. 35만원. 대변에 받으러옴. 받으러옴은 진수가구죠. 자, 진수가구. F3 금액은 3천만원. 하단에 받으러온 관리창이 열리면서 할인입니다. 그래서 전액 할인이냐 뭐 부분 할인이냐인데 시험에는 전액 할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선택하시고요.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세요. 그러면 진수 가구에 아자의 2001, 1001을 선택합니다. 자, 선택. 할인 기간은 시티은행에서 했죠. 그래서 F2 누르시면 시티은행 당좌예금 계좌 걸어주세요. 지점명 있으면 지점명 쓰시면 되고 할인율 있다 그러면 할인율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엔터 엔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교의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 상태는 할인입니다. 그리고 만기일자가 이렇게 돌출됩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어음을 할인했을 경우에 할인율을 매각거래로 간주하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이 나온다라는 거와 어음을 자금관리를 통해서 받으러 온 관리를 해줬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9번째 문항입니다. 8월 31일 특허권 장부 금액은 500만원을 아주산업 주식회사에게 420만원에 매각하고 팔았다는 거죠.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다. 500만원짜리를 420만원 주고 팔았어요. 손해봤어요? 이익봤어요? 손해봤죠. 얼마만큼? 80만원만큼 손해봤습니다. 손해본 거를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 전표에 8월 31일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겠습니다. 외환은행 420만원 대변에 특허권 특허권은 500만원짜리가 나가고요. 차변에 무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처분 손실이 80만원. 자,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 보통예금 420인데 보통예금은 외환은행 보통예금 꼭 걸어주시고요. 무형자산 처분 손실 80만원, 대변의 특허권 500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1회 모의 문제 중 두 번째 거래 입력의 9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